자, 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아입니다. 우리 잠깐만요. 마이크를 마이크가 켜졌네요. 자, 우리 지난번에 양자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양자의학에 대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자의학이 뭔지 그리고 그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 양자 생물학, 양자 의학으로 넘어오면서 양자의학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전에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의 육체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사람을 평가하고 건강을 치료할 때 이제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에너지하고 마음까지도 같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너지와 육체, 마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새로 양자의학이 들어오면서 들어왔고 또 이 세 가지 개념을 같이 통합해서 봐야 되고 인간을 이런 그 구조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이라는 거는 이제 의학의 육체를 다루는 의학하고 또 에너지를 다루는 에너지 의학하고 또 마인드를 다루는 심신의학을 통합해서 인간을 보고 관찰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자의학이란 개념이 이 양자 물리학에서 시작돼서요 양자 생물학, 양자의학으로 건너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세 번째 에너지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 장을 다루는 에너지 의학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의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에너지 의학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이게 몇 년도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트릭스 영화 속에 보면은 이 에너지장이라는 개념이 이 녹색 사진 속에서 이게 에너지장의 모식도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전체 우주가 에너지가 되어 있고, 인간의 몸도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되어 있고, 그 에너지 장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모식도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모식도 그린 그림인데, 그 에너지 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에너지 장입니다. 자, 인간이 에너지 장을 갖고 있다는 근거와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도 고유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분자에도요, 그리고 DNA에도 에너지장이 있는데, 네, 러시아 과학자 포포닌이 DNA 절편에다가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DNA 그 회절상을 연구하던 중에 우연히 DNA 절편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저에 의해서 아까 그 DNA 파형이 공간에 나타나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마치 유령 DNA 효과라고 그래요. 그 팬텀 DNA 이펙트라고 불리는데 이 실험을 하고 나서 다른 분들 이제 또 미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틸러라는 분이 이 포포닌 실험을 출시한 결과 포포닌 실험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게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유령의 DNA라는 건 바로 DNA 에너지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의 그 칸첸이라는 분도 어떤 에너지 장을 채취해서 전송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장치를 이용해서 계란의 에너지장을 채취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란의 에너지장을 채취해 가지고요. 이 에너지장을 어디다 쏘았냐면 오리알이죠. 오리알. 오리 알에다가 이 계란의 에너지장을 쏘인 거예요. 쪼였더니 이 오리알이 부화가 되었는데 이게 마치 오리알하고 닭하고 잡종, 그러니까 닭하고 오리하고 잡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 알은 오리알이었는데 이 오리알에다가 계란의 에너지장을 쏘인 거예요. 쏘이고 나서 나중에 그 알이 부화가 됐는데 오리알이 부화가 됐는데 닭과 오리의 잡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직은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물체는 에너지의 통합체라고 얘기했고 인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물리적인 물질만을 갖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물체, 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물체건 무형의 물체건 간에 모든 물체는 에너지장을 갖고 있고 그 에너지장의 조직 조각들을 자르고 자르고 자르면 전자라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 전자의 구조가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된 게 바로 양자 물리학이고 이게 양자 의학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에너지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 만지거나 이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에너지라는 마음이 물리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자의 모든 것들은 모든 물체는 입자와 파동의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너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측정을 요즘에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든 물질이 이렇게 입자로 나눠 있어요. 입자로 되어 있고 우리가 그동안은 물리적인 그 뉴턴과학에서는 입자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물질은 입자와 이렇게 파동을 동시에 두 가지를 갖고 있고 이 파동이란 개념 때문에 에너지 장이라는 장을 형성한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치 이런 에너지 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파동이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장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비국소성 원리에 따라 에너지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인체도 에너지장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양의학에서 뭐 오장육부를 설명을 할 때 뭐 간장, 소장, 대장 이런 개념들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간장, 대장, 소장은 하나의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경락이 마치 지하철 노선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게 마치 그 오장육부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장기들도 서로 하나하나의 단독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가 큰 이 하나의 우리 몸속에서 서로 에너지장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로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이제 정형외과에서 먼저 환자들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 다리를 절단했으면 분명히 그 어떤 그 절단한 부위가 없어진 거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없어졌는데도 그쪽 없어진 다리에서 경련이나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단하기 전에 느꼈던 통증을 환자는 절단을 했어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환영 현상, 팬텀 페노메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치 없는데도 계속 이런 증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 잘린 다리에 에너지 장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 장의 정보가 우리 전체 몸으로 에너지 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런 통증을 계속 환자가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장은 또 다른 기능은요, 자기 그 조직, 셀프 오가니제이션의 기능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조직 아니면 자기 치유 또는 자기 복제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벨기에 화학자 프리고진은 에너지장은 자기 조직하는 능력이 자기를 조직하는 능력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이 에너지장을 카오스 수학으로 해석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에너지장은요, 자연 치유하는 기능이 있어서 위벽, 우리 위장 있는 벽은 5일마다, 그 다음 지방 조직은 3주, 피부는 5주마다, 그리고 뼈는 3개월마다 탈락되고 재생하고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뼈가 붙으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거. 그래서 피부는 주기가 5주, 5주, 우리가 보통 5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기마다 모든 조직은 어, 제거됐다가 다시 생성됐다. 제거 생성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셀프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탈락된 부위가 본래의 모습대로 재생되는 것은 에너지장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그 에너지장이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건강에 활용해서 인간이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자연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의학, 그다음 대체의학 쪽이 이런 개념을 어, 자연 치유력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에너지장에 문제가 있으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에너지장을 갖고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갖고 질병을 치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장의 정체는 질병을 일으키는데
정체란 개념.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 한의학에서 기라는 에너지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게 기가 순환이 되는 원동력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을 돌릴 때도 그 에너지가 바로 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기순환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보는 것처럼 이게 순환이 멈추거나 정체가 되면 질병이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양의학에서는. 그래서 에너지 장애 정체는 질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영양분이 충분한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은 뭔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단백질 단백질, 비타민, 영양 그 또 뭐 있죠? 지방, 탄수화물 이런 성분이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양분이 있다고 해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자연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너지의학에서는 음식이 아무리 칼로리가 충분하고 또 세균이 없고 중금속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나쁜 에너지장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 질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설사 그 음식이 세균도 없고 중금속도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도 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쁜 에너지장 또 혹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너지가 없는 음식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천연 음식. 우리가 햇빛을 받고 그 땅에서 유기농으로 햇빛을 충분히 받고 비료를 쓰지 않고 이런 음식들이 보기는 좀 예쁘진 않죠. 벌레도 먹고 울퉁불퉁하고 크기도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음식들은 그 천연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 하늘의 에너지라든 땅의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는 음식이 바로 천연 음식인데 반면에 가공식품 있잖아요. 여러분 통조림 아니면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은 그 음식 천연 음식을 어떻게든 가공하고 식품 첨가물을 넣고 뭔가를 쏘이고 소독하고 막 이런 과정 공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런 음식은 에너지가 없는 음식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좋은 에너지가 같은 음식 아니면 에너지가 있는 음식 천연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장에 이 나쁜 에너지장을 가진 음식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장을 이용해서 질병도 진단할 수 있다. 자, 질병도 진단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에너지장은 제가 아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 에너지장은요 혹은 미래 과거, 현재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게 카오스 수학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장을 해석하면 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올드필드라는 박사는요, 해리 올드필드는 육체의 에너지장을 스캔하는, 검사하는 장치인 이 ESM, 일렉트로 스캐닝 메소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치를 갖고 환자의 정보를 컴퓨터상의 컬러로 표현하는 기법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그 PI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폴리 컨트라스트 인터페런스 포토그래피라고 부르는데 이걸 갖고 이제 환자의 에너지장을 찍는 거예요. 찍으면 이제 색깔이 컴퓨터상에 환자의 몸이 컬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에 의하면 PIP 기법에 의하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가진 사람들의 몸은 붉은색으로 전신이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특히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하면 그 부위에 만약에 복통이 있다 그러면 그 복부에 붉은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서 이걸 갖고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에너지장을 읽어드려서 이걸 진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비슷한 기구를 발명했는데요. 비콤이라서 BICOM이라고 해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이 장치는 인체의 세포, 조직, 장기의 고유의 에너지장을 해석한대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가지고 질병을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체의 에너지장을 오라라고 불러요. 오라. 그래서 우리가 오라를 읽어서 이제 오라를 찍는 기계들이 생겼는데 이걸 읽어서 질병을 진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를 컴퓨터상에 표현이 가능한데 건강한 사람들은 오라가 깨끗한 타원형을 보인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장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깨지지 않고 어디가 일그러지지 않고 둥근 모양의 완벽한 완벽체를 보이는데 이거 오라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오라가 어디가 결함이 있거나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어디가 부서지거나 어디가 파손되거나 이런 식으로 오라의 결함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위에 해당되는 장기나 조직의 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오라가 결함 있는 부위를 보고 그 장기가 질병이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장을 위해서 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장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입자 파동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을 이용한 것이 바로 침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침술인데, 자, 침술은 중국의 전통의학으로 5천년 전부터 많은 질병을 치료해왔고, 또 1997년 미국의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이 침술의 효과가 인정을 받았어요.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어, 외국에서는 오히려 인정을 받았어요. 동양의학이라는 게 사실 중국 전통의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한의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런 그 자연의학이나 또는 뭐 전통의학 아니면 또 동양의학, 우리가 보통은 이제 침술 같은 걸 다 동양의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 한의학이라고 부르지 이 중국의학을 보통은 다 그냥 동양의학이라고 묶어서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좀 일부 못 받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침술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장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들은요, 이 경혈이라는 거, 경락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경혈, 경락도 하나의 에너지장이에요. 그래서 경혈을 자극하면 침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손을 마사지 한다든지 지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지른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꼭 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뾰족한 뭐 뭔가로 연필이나 볼펜 같은 것도 그 경혈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혈점을 자극하면 이제 그 경혈점을 알면 이렇게 자극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효과를 알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영스랩 대학에서 동양의학, 현대의학, 그 자연의학, 대체의학 같이 융합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수업 중에 침과학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혈점을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혈점을 침으로만 자극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경혈 아로마라 그래가지고 아로마로도 자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로마, 그러니까 경혈점을 모를 때는 아로마를 그냥 국부 부위에다 발라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혈점을 알면 아로마를 정확한 그 경혈점에다 자극을 해주면 이게 경혈점을 타고 오장육부로 들어와서 오장육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괄사로 자극할 수도 있고, 또 부항요법, 또 사혈요법, 압봉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침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요. 또 이 외국에서는 콜드 레이저를 사용해서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콜드 레이저는 뭐냐면요, 콜드 레이저 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그 로우 레벨 레이저 테라피라고 하죠. 이거는 아주 낮은 파의 레이저를 가지고서 경혈점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전자장치와 접목을 해서 임신한 산모, 여러분들 임신하면 입덧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입덧 치료기라고 해서 릴리프 밴드라는 것이 시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경혈점에 내간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 손목이 있는데 내간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전자칩, 이 릴리프 밴드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릴리프 밴드에는 전자칩이 부착돼가지고 정기적 자극으로 인해서 여기 뇌간이라는 혈자리를 계속 정기적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줘가지고 입덧을 한 80% 정도 완화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경혈점을 자극하는 하나의 그 뭐라 할까요? 조그만 그 경혈점을 자극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지, 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에너지를 갖고 치료했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사 에너지. 자, 여기 보면 에너지장을 복사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러시아 의사이면서 아까 물리학자인 짱칸제는 생체의 에너지장을 수신하기도 하고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장치를 가지고서 암을 가진 지에게 정상지의 에너지장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가진 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봤을 때 어떤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그 에너지 장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깨져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의 에너지장을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암을 가진 지한테 조사를 쪼여준 거죠. 쪼여줬더니 암을 가진 지의 70%가 치료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지, 그러니까 노화된 지한테 젊은 지의 에너지장을 조사했더니 지의 생식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한테도 이렇게 적용하면 어느 정도 회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너지장은 이제 비국소성 원리에 의해서 하나에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척추 교정요법, 전골요법, 마사지요법, 지압요법, 반사요법, 다른 많은 이런 요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에너지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치료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에너지 테라피, 그 에너지 의학에서 이 일부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 뼈의 에너지장, 여러분들이 전골요법이라는 건요, 뼈를 만져서 치료하는 원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 뼈의 에너지장은 인체의 모든 조직의 뼈를 만짐으로써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전골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척추도 고유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척추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정렬이 틀어지거나 이럴 때 이 모든 에너지장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추를 만짐으로써 척추의 에너지장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척추를 교정하는 것을 척추 교정요법, 우리가 카이로프락틱 세라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요법은 모든 조직의 인체 조직, 우리가 연조직이라고 하죠. 이 연조직의 에너지장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조직을 마사지를 해가지고 만짐으로써 질병을 치료해서 에너지장을 정상으로 돌려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마사지 테라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압요법, 지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압을 하는 게 아큐pun처 프레셔라고 해서 우리가 뭐 침을 올 수도 있고 지압을 할 수도 있고 뭐 아까 괄사, 뭐 경혈, 부항 뭐 여러 가지로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혈에 해당되는 부위의 에너지장은 인체의 모든 에너지장하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가 합곡이라는 혈자리예요. 합곡이라는 혈자리인데 제가 여기다가 자극을 줬을 때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경혈을 타고 오장육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몸에 그 오장육부를 자극을 줘서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경혈을 자극해서 이 에너지가 전체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여기를 자극해서 전체 에너지장을 정상으로 돌려서 치료를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반사요법, 자, 반사요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인체 축소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몸에 침을 맞는 건 전체 체침이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열요법 들어보셨죠? 이렇게 기에도 인체 축소판들이 있고, 또 우리 손에 수지침, 또 발에 족침, 또 뭐가 있을까요? 발에 족침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국에 보면 두침이라 그래요. 그 두상에 있는 어느 그 혈자리들만 갖고서 인체의 축소판인 부위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원리가 반사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국소 부위가 전체를 반사하는, 대신할 수 있는 전체 부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지침은 이 손 안에 인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전체 부위가 다 있어요. 그리고 기도 마찬가지. 기도 204개의 혈자리가 있는데 이게 인체 축소판이라서 뭐 어떤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를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부위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체 축소판들이 많은데 귀에도 있고 손바닥에도 있고 족침, 발에도 있고 두침, 머리 두상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우리 인체 촉수판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반사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어떤 국소의 에너지 요법들은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수지침은 손을 뭐 여기가 자극을 마사지도 하고 침도 놓고 뭐 여기다 뭐 앞봉도 붙이고 자극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인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발반사요법, 뭐 이열요법, 수지침요법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조직이 국소와 연결되어 있고 거기를 만짐으로써 이 에너지장을 정상화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요 여러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아는 침술, 그다음에 마사지, 아로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더 테크닉, 롤핑, 그다음에 뭐 펜델 크라이스 요법, 그다음 트레이거 요법, 그다음 부대청골 요법, 접촉 요법, 그다음에 컨티뉴엄 무브먼트, 제로 밸런싱, 힐링 터치, 그다음에 공명 재구성, 바디 토크, 근막 이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들어보신 것도 있고 못 들어보신 것도 있지만 여기 뭐 두개청골 요법이라든지 뭐 힐링 터치라든지 그다음에 근막 이완이라든지 뭐 카이로프락틱, 마사지, 아로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에너지 의학을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인드, 우리 몸 정서도 육체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분노를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이게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울한 환자들이 그냥 심리적으로 우울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 신체 증상,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디가 결리다든지 어디가 증상이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이 슬픔, 분노, 불안, 공포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분자, DNA, 세포, 조직, 장기에 나쁘게 작용해서 육체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하이오 의과대학의 글레이스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외로움이라든지 분리감 같은 정서가 오래되면 우리 몸에 NK세포라는 셀이 있어요. 이게 면역세포거든요. 특히 암하고 바이러스를 초기에 맨 처음 잡아먹는 굉장히 중요한 이 NK셀 면역세포인데 이런 NK셀 활성이 감소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정서적인 것 때문에 우리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음은 면역계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날 보통 이거를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경과 면역이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뉴욕의 메모리얼 슬리언 캐터링 암센터의 정신과 의사 홀랜드 박사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 환자는 보통 우리가 암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뭐 암 유발 물질, 발암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한다고 이제까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6개월 전에 암이 발병하기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는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박사 논문을 항암 쪽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와 논문들을 찾아보고 또 책도 찾아보고 실제로 암 환자들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 같은 것도 했는데 실제로 암 환자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발암 물질 때문에 암을 유발한 게 아니라 암이 유발되기 얼마 전에 뭐 어떤 커다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다든지 어떤 굉장히 극심한 슬픔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든지 어쨌든 부정적인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이 있고 나서 암이 발병한 경우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커다란 심리적 충격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난 죽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 죽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죽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은 마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암을 일으킨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그런 제가 2010년도, 2012년, 일단 12년도에 박사 논문이 끝났는데 그때 그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이런 그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때 뭔가 심리적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질병, 특히 암을 유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마음이 암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발전해서 지금은 정신종양학 정신종양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암 발생의 80%는 여러분들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마인드는 육체적 질병을 또 진단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질병도 일으키고,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이 마음으로 치료도 할 수 있는데, 자, 진단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뉴욕의 의과대학 양리학 교수였던 분이 이 오링 테스트, 여러분들 오링 테스트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오링 테스트를 개발했고요. 이 서양의 대체의학에서는 이 오링 테스트를 갖고서 진단을 많이 해요. 이게 근육 정보 검사를 개발했는데, 키네지오 테스트, 키네지올로직 테스트라고 해서 이 오링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를 하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전은 이제 이런 거와 같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링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손을 이렇게 오링을 여러분 오자죠. 오링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속으로 예를 들어서 오링 테스트 하기 전에 인삼이 당신 체질에 맞느냐 물었을 때 이거의 해답은 이미 나의 환자의 집합 무의식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무의식 속에서 이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삼이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생각하고 나서 오링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링 테스트 했을 때 진짜 이게 맞으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해서 오링을 하고서요.
이 옆에 사람이 이제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거든요. 벌릴 때 이제 이 환자 테스트 받는 사람은 옆에다가 만약에 인삼이라고 그러면 인삼을 실제로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없으면 그 인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인삼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오링 테스트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맞으면 굉장히 강하게 해서 벌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안 맞으면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근데 진짜로 저도 제가 이제 이거를 커피를 가지고 오링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물론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죠.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는데 제가 이제 커피가 저한테 맞을까를 한번 진짜 테스트 삼아서 오링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이게 커피가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링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강하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에서는 집합 무의식이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이 환자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무의식에서는 이 사람의 이 커피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인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이야기인데, 집합 무의식은 전지전능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 표면 의식에서 이게 표면 의식에서 이게 개인 무의식으로 전달되고요. 또 개인 무의식이 집합 무의식으로 전달되고, 그 집합 무의식은 해답을 알고 있고요. 그 해답을 육체의 에너지장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 에너지장의 내용이 육체에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오링 테스트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커피가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를 테스트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나서, 아니면 이제 이쪽 손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커피를 들고 있고 이쪽에 이제 오링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딴 사람이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들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벌리는 힘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힘에서 벌어지는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내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커피가 맞을까 안 맞을까를 이제 오링 테스트를 옆에 사람이 해주시는 거죠. 했을 때 커피가 맞으면 이게 진짜 강하고요. 커피가 안 맞으면 이게 아까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 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링 테스트인데, 이 오링 테스트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환자의 정보를 이 개인 집 의식이 알고 있다는 거, 무의식이 알고 있는데, 개인의 무의식이 집합 무의식에 전달을 하고, 그 내용을 집합 무의식은 그 해답을 알고 있어 육체 에너지장, 나의 육체 에너지장이 전달을 하고, 육체 에너지장이 내 육체에 전달을 해서 이 오링이 힘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도, 우리가 오링 테스트를 갖고도 육체적 질병을 진단하거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음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진단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체의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스트레스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거나 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기계를 의존하는 방법도 있고, 또 환자 스스로 셀프케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가 있고요. 우리 마음은 몸 구석구석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 몸의 모든, 마치 지하철 노선 경선처럼 하나의 장이 이렇게 그 거미줄 망처럼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장이라는 건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감정, 뭐 감사, 사랑, 기쁨, 이런 좋은 마음들,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 몸의 분자, DNA, 조직, 장기에 이렇게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미국의 하트매스라는 연구에서요, 심박동 변이를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 상태를 판정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뭔가 분노를 느낄 때는요, 마음의 파동이 매우 불규칙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정을 느낀다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의 파동이 깨끗하면서 커브가 깨끗한 사인 커브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메스 연구소에서는 마음의 파형이 불규칙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랑의 감정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봤더니 이 마음의 그 커브가, 파동이 사인 커브, 굉장히 깨끗한 사인 커브를 만들도록 했을 때, 죄송합니다. 자, 그랬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했고, 또 고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졌고, 노화가 방지됐고, 또 면역력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되게 신기한 건, 예를 들어서 5분 동안에 사랑의 감정에 집중한 사람은요, 6시간 동안에 면역 글로불린 A가 분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5분간
분노에 집중한 사람들은 5시간 동안에 면역 글로불린 A 분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